오늘은 화가 없는 사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설명드리지만 금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금이 없다, 목이 없다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금이 뭔지, 목이 뭔지 그것이 사주에서 작용할 때, 작용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비교하면서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항상 드립니다. 화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변화한다는 것.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죠. 바뀌기도 하고요.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끊임없이 바뀌는 것을 변혁이라고 합니다. 주역의 3요소, 그 중에 변혁은 그냥 다 바뀐다. 항상 변한다. 변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변혁이라고 합니다. 역은 변한다. 그 바뀌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겠죠. 변혁이 있으면 또 불력이 있습니다. 바뀌는 것은 있지만 그 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일정한 틀이나 패턴 그런 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또 그 패턴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불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계절이 바뀌는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매번 똑같이 순환이 되죠. 그것은 이제 바뀌지 않는다. 그러한 어떤 틀이나 이치 그리고 우리의 질서가 바뀌지 않는 것은 없다. 다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바뀌는 것에 대한 일정한 질서나 틀이 있다라는 것. 그냥 중구난방으로 무조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틀을 갖고 바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불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역은 화를 얘기하는 거고 불력은 수를 얘기하는 거죠. 불력은 수를 얘기한다. 그 상태,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변역은 이제 바뀌는 거니까 계속 변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간이라는 것은 주역의 3요소인데 불력, 변역, 간이 이런 자연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이치가 간단하고 쉽고 명료하다. 이 간단한 변화가 하늘과 땅의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쉽다 이 얘기예요. 간편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하는 이 명리, 사주 명리학도 결국은 다 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를 살아있는 사람한테 대입을 한다는 얘기죠. 뭐 죽은 사람 사주를 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사주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지 이거를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죽을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뭐 글쎄요, 살다 보면 정말 죽은 사람 사주를 볼 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산 사람 사주를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궁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화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원을 연결해서 컴퓨터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그런 상태, 연산 처리를 계속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회로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 컴퓨터가 움직이듯이 우리의 뇌 구조나 장기 기관들이 죽을 때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그 자체를 가지고 화라고 하면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 힘 이런 건 이제 목에 있는 거죠. 화를 밀어주는 힘. 그래서 목이 개입되면 이 화의 유지력이 높아지고 유지력은 지속력이죠. 유지가 되는 것들 지속력을 얘기하고 그리고 더 화를 화답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컴퓨터 자체가 켜져 있다고 해서 그냥 켜진 화면 자체를 보는 것은 목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키보드와 마우스로 끊임없이 두들기죠. 그러면서 새로운 창을 열고 명령어를 입력시켜가지고 계속 변화되어 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그런 것이 이제 목생화가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우리가 맨날 컴퓨터를 하지만 스마트폰도 만지고 컴퓨터를 하지만 어제 봤던 장면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보여주지는 않아요. 뭐 언제는 주소를 입력해서 보기도 하고 언제는 링크를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누가 사진으로 보내주면 그 사진으로 보기도 하고 패턴이 바뀐다는 얘기죠. 갑자기 막 광고가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화면을 볼 수는 있지만 똑같은 패턴으로 전원 켜고 무슨 채팅하다가 뭐 갑자기 화면이 뭐 나온다든지 누가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다르다. 어제 본 뉴스 오늘 또 볼 수는 있지만 다르다. 내가 그것을 봤을 때 기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하여튼 게 바뀐다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바뀐다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사람 간의 관계가 참 어려운 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변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변했어. 당연히 화를 얘기하는 거죠. 변화한 걸 얘기합니다. 근데 변했어라는 얘기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했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고 변해야 할 것이 변한 것을 뭐라고 할 리는 없단 말이죠. 당연히 변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전쟁 나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는데 적군이 몰려와요.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한다고 무조건 그 자리에 있으면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도망칠 거 아닙니까? 그거 변화한 거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로 이동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넌 변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생존이 달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넌 변했어 하면서 막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결같지 않다 뭐 이런 것을 좀 지적하는 의미로도 변했어 이런 얘기를 하죠. 다 이제 화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변할 동안 본인은 뭐를 했냐 이거죠. 같이 변화하면 되는데 혼자는 고대로 있고 남만 변한 것을 탓할까. 한결같은 것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지만 변화할 때는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화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변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가 없는 것도 결국은 화에 대한 영역에 포함된 거니까 변화에 대한 것들. 하여튼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뭐 서양인이 되고 키가 2m가 되고 막 그럴 수는 없죠. 자신의 패턴대로 변화하는 겁니다. 아예 근본을 다 뿌리채 갈아엎을 수는 없죠. 제가 설명하기를 이제 사주에 목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주는 이제 목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 자체에 대한 의지력을 얘기한다. 관계 의지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주든 목이 발달이 되어 있으면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목극토에 대한 부분, 금극목에 대한 부분, 목생화에 대한 부분, 수생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목과 연관된 생극에 대한 부분으로 통칭해서 생명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을 제외한 사행들이 목을 통해서 생명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을 설명할 때는 활용 능력이다. 금이 있어야 편하다. 항상 사주에서는 나머지 사행을 갖고 움직일 때 금이 없이는 편리성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행은 금을 개입시켜야 편리성을 취할 수 있다. 금이 있어야만 편리하다. 활용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금극목에 대한 부분, 화극금에 대한 부분, 금생수, 토생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금은 생명력을 다이렉트로 의미하진 않지만 목을 더 목답게 해주는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금과 목에 서로 상응하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들. 당연히 금이 목을 봐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목은 또 금이 있어야 자신의 생명 의지가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 의식이나 명분 이런 것을 금을 통해서 갖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도 그냥 목생화를 하든 목극토를 하든 수생목을 하든 뭐를 하든 금이 개입된 상태로 금극목을 하고 쓰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금이 없는 상태로 무금인 상태로 쓰는 목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적절하게 금이 개입되어 있을 때 목의 명분과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과 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 결국은 다 시간적인 부분, 과정. 금목은 과정이고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 같은 거를 볼 때도 그 사람이 밟아온 시간을 보는 것이다. 어디다 투자했느냐. 그 시간이 수화라는 결과로 나오겠죠. 뭐 자격증이 있으면은 뭐 토익 점수, 학교 무슨 대학 무슨 과, 학사졸, 뭐 석사, 박사, 뭐 학위 이런 걸로 증명이 되겠죠. 그건 이제 수화라는 결과인 거고 그 시간을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오늘 얘기할 화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금목에 대한 과정이나 시간적인 것보다 결과에 해당하는 이제 공간성을 의미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항상 결과적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 측면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통이에요. 소통. 우리가 화를 얘기하는 것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얘기하는 게 화예요. 그래서 화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연관 관계가 되어 있는, 가족과도 같은, 친구와도 같은, 뭔가 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엮이는, 굴비 엮듯이 이렇게 엮여가는 관계를 화라고 합니다. 한 가지도 끊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목화토금수의 음양오행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화에 대한 부분을 알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목이 그냥 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생화도 있고 수생목도 있고 금극목도 있고 목옥토도 있으니까 그런 모든 작용을 다 망라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화의 속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확장을 해서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목만 주구장창 이렇게 외우는 거죠. 간목이다, 을목이다, 목은 나무다, 이렇게 하면서 곡직이다. 그러니까 이런 나중에 최종 목표는 그런 유기적인 목이라고 해서 그냥 목이 아니라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목이냐, 이걸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이제 화를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계속 확장해가지고, 또 목이 비경겁제일 때, 뭐 재성일 때, 목생화가 식상생제일 때,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어쨌든 이 화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것을 얘기해요. 엮여 있는 것. 분열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분열하는 것. 이게 결국은 뭔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자라면 누구의 부인이다, 뭐 내가 남자면 누구의 남편이다, 누구의 자식이다,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엄마다, 누구의 조카다, 이런 것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이제 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나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화라는 것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되어 있는 모습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사랑이 됩니다. 사랑.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사실상 화의 정반대편인 수의 모습은, 이것은 절대 고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고독, 고립. 수들이 하는 표현들은 고립되기 위해서 하는 표현들인 거죠. 고립되기 위해서 하는 표현들. 화는 고립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현상으로 막 드러나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죠.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화의 부분들인 거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의 모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드러나는 것과 감춰지는 것, 이런 것이 음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에 대한 부분은 1대1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1대 다수의 모든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막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하면 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죽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의 뭐 부모님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형제가 있으니까, 또는 내가 지금 어느 회사의 사장이고 오너고 뭐 하니까 그런 관계들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 그로 인해서 막 에너지를 받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뭐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술 먹고 혼밥족, 혼술족, 이런 게 다 이게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명절 때 이렇게 뭐 가족들 찾아가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내고, 결혼도 안 한다 해가지고 축의금 낸 거 다 돌려받는 막 풍속 같은 것도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개별적 부분으로 점점 진화되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점점 칸과 칸 사이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관계하지 않고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 지금 연락 수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안 들어요. 심지어는 와이파이고 데이터고 다 돼 있고, 뭐 전화는 다 무제한이고 문자도. 그런데 연락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연락 안 합니다. 방법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관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 관계라는 것은 얼마든지 하면 관계인데,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명분이.
그 사람과의 나의 끈끈한 정으로 이루어진 명분이 없다. 이 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건데, 이게 누구를 좋아해서 막 그 사람한테만 뭐 잘해주는 그런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화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란 것은 누구를 막 깊이 있게 한 사람만 막 진짜 미친 듯이 좋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적절한 에너지 배분을 하는 것, 그로 인해서 공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시비를 가릴 때도 공평한 마음으로 해야죠. 사리 분별을 잘 못하고 사사로움에 치우쳐서 하면 그거는 좀 안 되겠죠. 이게 화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공평하게 관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죠. 공평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한 관계의 상태, 완전한 고립의 상태, 이것이 극양과 극음의 수화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성인만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인 거죠. 우리가 그 종교, 사상, 거기서 다 얘기하는 것이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궁극의 목표, 완전한 관계. 그 관계를 하는데 완전 공평하게 관계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고립에서 오로지 딱 하나만 가능한 상태. 참자. 뭐 이런 부분. 이 다 종교의 사상, 궁극의 목표죠. 모든 수행자가 이루고 싶은 경지. 그런 것이 이제 수화의 극점이죠. 결국 이제 다 펼쳐가지고 모든 마디마다 다 이렇게 맞게 들어가는 것들, 그런 행동하는 것, 다 화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좀 부실하거나 화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면 치우침이 형성이 돼요. 치우침. 얘기를 안 해도 될 것을 얘기를 한다든지, 그 누구 하나에게 딱 쏠려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 아까 얘기한 사랑하는 마음은 1대1이 아니고 1대 다수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을 때는 그 사랑이 나중에는 미움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사랑이 아닌 복수심으로도 가고 그렇게 되죠. 결국은 사랑의 개념이 아니고 소유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이 화라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 관계에서 참 쉬워 보이는데 드러내서 보여주고, 화니까 불 아닙니까? 활활 타오르고 보여주고 끝,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보여줬다 해서 뭘 보여줬느냐, 그것이 또 나는 보여줬는데 상대가 의심을 하면 온전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목적은 전달하는 건데 나는 보여줬는데 에이 다 안 보여줬잖아 하면서 의심을 해요. 그러면 온전하게 전달이 안 된 건데 그것을 화라고 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연인들끼리 뭐 좋아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나 말고 누군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믿지를 않아. 사랑이 식었어. 끊임없이 표현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거는 화가 아니라고. 화에 대한 소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이게 화인데, 그냥 보여준다고 해서 그냥 화, 이게 아니라 결국 보여줘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휴대폰 갖고 계시죠? 충전합니다. 충전 단자에 구멍에 꽂죠. 그냥 구멍에 꽂으면 그게 충전이 되냐고. 접촉이 불량이 됐든 콘센트에 불이 안 들어오든 꽂아도 충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꽂는다고 무조건 충전이 아니라 꽂아서 전류가 흘러서 안에서 충전이 돼야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화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충전을 막 하려고 꽂는 행위는 뭐예요? 열심히 사랑하러 가는 과정인 거죠. 관계하러 가는 과정. 관계 의지. 목이라고. 그런 목의 의지로 충전기 꽂는 거예요. 핸드폰에. 왜 꽂아요? 방전됐으니까 이제 다시 충전해야 또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게, 이게 꼭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뭐 가장 큰 건 이제 남녀 간의 음령의 결합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한 에너지를 항상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밥 먹는 것도 그게 화다. 근데 밥 먹었는데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체해가지고 잘 내려가지도 못하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막 차질이 생겼어요. 그럼 그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것도 이제 화가 아닌 거예요. 화의 장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소통이 돼야 하는 것들, 이것을 이제 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자 그냥 막 열심히 그냥 헛소리 막 하는 것도 화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떠드는 거지. 소통이 이루어져야죠. 저도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듣겠죠. 그러면 누구는 이것을 열심히 써가면서 도움을 받는 분이 있을 거고, 누구는 정신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거고, 누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하면서 뭐 집안 살림하면서 듣는 분이 있을 거고, 수면제 대용으로 듣는 분도 있을 거고, 자기 전에.
누구는 또 이렇게 듣다가 말다가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딱 일치했을 때, 교감이 맞아서 딱 스파크가 튀었을 때는, 그때는 느껴지는 뭔가 있다.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왜곡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A로 얘기했는데 K로 알아듣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돌아서 오면 그 말이 그 말이다. 너무 막 답을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답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안에. 나에 있는 본성을 밝히면 그 하늘이 정해준 사명과 본성, 운명 이런 것들을 화로 밝히면 다 각각 내려준 명의 쓰임이 뭔지 알려주는데, 그건 놔두고 뭐 애꿎은 신한테 가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어떻게 신과 소통을 합니까? 내가 나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나를 무시하고 남과 관계할 수 없다. 그 남은 내가 아닌 모든 것과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지 뭐 차원이 다른 데를 가보면 나도 너도 없어요. 거기는 다 무차별 세계입니다. 그 본성 안에도 무차별이에요. 너도 나도 없다. 그런 거를 이제 정렬이라고도 하죠.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다 부질없는 건데 그냥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지금 뭔가에 집중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로 접근하나 화로 접근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든지 혼자 산속에 들어가든 수행으로 깨닫든지 두 개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나는 나다.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에서 나를 느끼든지 스스로 정말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느끼든지, 그게 그런 거죠. 산에 오르는데 어디서 출발을 하든 결국 정상은 똑같은 것 같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마음 공부를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봐야 돼요.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막 부지불식간에 막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살고 있을 거예요. 많이 살고 있을 겁니다. 화가 결국은 이제 관계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에 대한 부분이 개입되지 않은 사주라면, 화는 변화하는 것 정점이라고 했는데 화가 개입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목도 목생화되지 않으니 변화할 수 없죠. 당연히 자신이 뭔가 하는 일에 대한 목적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생화로 갈 통로가 없으니까 수생목으로 목에 수를 설기해서 화로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수생목으로 준비만 하는 겁니다. 목의 입장에서 화가 없는 것은 수생목해서 준비해서 화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준비만 하는 거예요. 맨날 준비만 화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화생토에서 화가 없다. 그러면 토 입장에서는 화가 보여주는 인성이 되겠죠. 인성인데 보여주고 관계한다. 그런데 이 토의 입장에서는 화가 없으면 토의 역할이 불분명해지죠. 토라는 것은 화가 분열을 막 하는 것을 토로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금으로 바꾸는 건데, 금화교육을 하는 건데, 이 화에 대한 작업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이게 토일간에 이제 화 인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그게 변화하는 할 일. 그거 맨 그 모습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추는 게 잘 안 돼요. 누구한테 맞추는 게 잘 안 된다. 화가 개입된 토일간, 화생토, 토일간 아니어도 그 사람은 그냥 오늘 처음 봤는데 딱 꽂히면 바로 태세 변경합니다. 잘 맞춰요. 이게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토의 부분이 중심을 지키는 건데 변화를 중심으로 지키니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맞춰야겠구나. 그 사람이 무슨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깡패든 뭐 선생이든 의사든 할 거 없이 아, 로마음은 로마법을 따르는 거구나. 아, 예, 안녕하세요. 90도로 굽히지 말고 86.9도로 굽혀 하면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요 정도면 괜찮습니까? 하면서 맞춘다고. 그런 거 잘해요. 근데 화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토다. 그러면은 화가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화의 반대는 수니까 거의 수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고집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 사사로운 부분 하나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소심해질 가능성도 높고 자기 그 영역이 민감하죠. 뭔가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고
하여튼 화가 개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자기가 아는 것을 아는 부분으로 되지 못합니다. 소심한 부분, 그리고 또 오해의 소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걸로 연결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런 걸 알아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남자가 특히 그런 사주다 그러면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한데 그릇이 크질 못하죠. 수의 할 일이 화를 보는 거예요. 수의 할 일이 화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한 개체, 보여지지 않는 비밀스러운 이 개체, 그것은 결국 보여지는 현상 세계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밀 문건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알짜배기, 어디 재개발된 땅이,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 남들은 다 생뚱맞은데 투자하고 있을 때 나는 이 비밀스러운 곳을 유일하게 알고 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이 다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가 비밀스러운 곳이다. 그럼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다워서 가치가 있으려면 드러나지 않아야죠. 전혀 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다른 어디서 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럴 때 갑자기 딱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의미가 있듯이 수에 대한 부분, 그것은 이제 나의 개인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영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휴식이 가장 필요할 때 어떤 때예요? 일 가장 많이 하고 피곤하고 여행 갈 때, 여행 가면은 눈과 귀가 다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수가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화를 관점으로 해서 수를 본 거고, 수의 입장에서 화를 보는 것은 수는 보관하는 건데, 보관하는 것은 이제 화의 에너지를 다시 쓰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화의 에너지를 다시 쓰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수극화가 되는 사주들은 명확하게 이것이 30분 있다가 없어질지, 30분 있다가 2개로 될지, 새로운 게 들어와서 제품이 2개로 늘어날지, 이런 것에 대한 직관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이 수가 화를 보게 되면 결과인지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수가 화를 보지 못하면 현실 적응 능력, 결과인지가 떨어져요. 수가 화를 보지 못하면 결과인지가 떨어진다. 결과인지가 떨어지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고 자기가 그냥 물건을 옮겨놓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정적인 것에 뭔가 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국화는 일단 수 입장에서 할 일이다. 수 입장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화가 없으면 수 입장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가 작업한 행위가 목인데 목에 대한 결과, 그게 없으니까 이제 곧 수 입장에선 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적응 능력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죠. 일만 하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과를 인정받지 못한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너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됐지 뭐 결과를 뭘 바라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일 해줘놓고 욕먹을 수도 있어요. 일을 했으니 돈을 달라. 일 시켜준 걸 고마워해야지 뭘 돈을 요구하냐. 비유를 하자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가 화를 보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결과, 뭔가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수화가 잘 발달된 사람은 직관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아주 뛰어나요. 찌르면 바로 나오죠. 자칫 잘못 발현되면 허당기가 있는 부분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직관이 아주 뛰어나다. 촉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화극금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화가 금을 보는 것은 이제 화의 할 일인 건데 어쨌든 이런 화가 없다. 그러면 금이 보여줄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이제 명분인데 명분이 필요한 이유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왜 거기를 왜 그쪽으로 갑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면 그쪽으로 갈 만한 일이 있다. 그쪽으로 차를 타야 된다. 맡기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가는 곳이 이쪽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명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 같은 것들이 이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보여주고 누군가에게나 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인데 화극금이 되어 있지 않은 사주들은 그런 명분에 대한 것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극목에 대한 것은 이제 금의 할 일이라고 했는데 화극금에 대한 것은 그 금에 대한 명분을 더 명분스럽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할 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막 정리하는 것, 더 막 그럴듯하게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도장을 꽉 찍어주는 게 그게 이제 화극금인데 그런 작용들을
화가 해주질 않으면 금이 목을 극하는 것에 대한 게 사적으로 가는 측면으로 되죠. 그러니까 해놓고서 후회한다든지 감정 기복에 대한 것이 명분 없이 움직이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되겠죠. 화급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랄까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데 재미가 없는데 그 재미는 뭐냐면 화급금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럴듯하다, 일리 있네 이렇게 공감 지수를 끌어올리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것들이 이제 화급금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개입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대하고 이제 교감이 잘 안 된다거나 전달이 좀 안 될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화급금이라는 것, 화한테 금이 없다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개별적으로 이제 쭉쭉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화가 없는 부분들이 금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변화가 안 된다는 건 사회적으로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화가 없는 금, 사적으로 긍긍목하는 거니까 일 저지르고 나중에 후회한다. 그리고 뭐 사고 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수국화가 안 되는 것은 수가 갖추고자 하는 것은 이제 결과 인지 능력인데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그냥 척보만 딱 알아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잡고서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보는 거예요. 결과 예측을 하질 못하니까 감각 있게 딱 넣어서 이걸 갖다가 박으면 딱 사이즈가 맞는데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계속 해봐야죠. 이것도 대보고 저것도 대보고 옷 입을 때 마찬가지예요. 옷 입을 때 딱 보면은 이거하고 액세서리가 딱 맞고 뭐 여기 이 바지에는 여기 티는 입고 하면은 바로 이게 완전 패키지네 이렇게 되는데 수국화가 안 되면 그런 수가 결과 인지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하나씩 다 대보는 거죠. 다 입어보고 그런 건 뭐 다 입어볼 필요 없이 그냥 딱 보면은 그냥 이거는 사이즈도 안 맞겠고 뭐 입어봐도 뭐 별 볼일 없고 인지가 되잖아요. 인지가 되는 사람, 수국화가 되는 사람은 딱 인지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정들이 생략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국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본 게임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냥 뭐 우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으로 용건이 뭐냐, 전화 목적이 뭐냐, 돈 빌려달라, 얼마 빌려달라 이런 거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그 수국화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됩니다. 금목에 대한 게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얘기해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그런 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규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다 보면은 좋을 때 쓰임이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안 좋을 때는 쓰임이 없으니까 기복이 좀 있겠죠. 자신이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화와 연관된 이 상생상극을 다 알아봤어요. 화생토, 목생화, 그리고 수국화, 화극금. 이 부분에서 이제 화가 담당하는 것은 다 변화를 얘기한다. 목도 변화시키고 금도 변화시킨다. 자, 목을 변화시키는 것은 식상이니까 목이 뭔가를 막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사주의 목이 화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막 드러내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일간이든 목이 식상이든 목이 재성이든 목이 관성이든 아무 상관없이 목이 있는 사주에 화가 없다. 그러면 목생화가 잘 안 되니까 목이라는 이상, 생각, 아이디어, 창조력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막 설계돼요. 근데 이런 것을 표현하고 그림을 그리든 음악으로 예술로 뭘 표현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천력이 떨어지니까 항상 정신적인 부분으로 갈무리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더 쌓이게 되죠. 긍정적이면 이론적으로 더 쌓이게 되니까 이론적인 것은 아주 정확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화생토에 대한 부분은 토 입장에서 인성이니까 화가 인성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가 있는 사주에 화가 잘 발달돼 있다. 그래서 화생토가 잘 됐다. 그러면 그 사주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정보를 갖고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딱 들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토 기준에서 화가 인성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변화된 정보들을 이제 수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트렌드라든지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인성의 정보로 얻어듣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인성으로 개입이 됐을 때는 잘 받아들인다. 얘기를 잘 들어요. 알짜배기 정보 같은 것들. 근데 이게 뭐 화생토가 좀 불편하다 이러면은 남들한테는 알짜 정보일 줄 몰라도 내가 들었을 때는 영 쓸모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수국화. 수국화는 이제 재성에 대한 부분이죠. 재성. 수일간은 변화, 재성, 돈을 써야 변화해요. 수일간은 돈을 좀 써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좀 잘 쓰기도 해요. 이런 화가 발달된 수일간들은.
잘 써요. 그냥 뭐 아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써서 문제예요. 너무 잘 쓰기 때문에 뭐 사치, 낭비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에 대한 부분은 재성인데, 재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장악하고 가지고 다루고 노는 유흥, 놀이, 문화, 그리고 뭐 재성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책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매번 책임을 져가면서 변화를 하는 거니까, 이런 수국화가 잘 돼 있는, 수일간의 화 재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책임감을 부여해줘야 그 사람이 변화를 합니다. 그 책임감이 뭐냐? 그러면 정말 모르겠다. 그럼 돈을 쥐어주세요. 네, 돈이라도 쥐어주면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자체로 이제 변화한다고, 그 사람이. 내 자식이 수일간이다. 화가 발달돼 있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나 뭐 어디 콘서트 이런 데 안 보내줘서 변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이렇게 해주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려면 그 재성, 무슨 동물을 키우고 싶다, 아니면 동생을 하나 더 낳아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자기가 다루고 싶은 재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수일간의 이제 재성이 화로 되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변화하는 모습의 부분을 갖고 다루는 거니까 굉장히 정신적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자존심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화극금에 대한 부분은 금 입장에서 이제 화가 관성이 되죠. 그러니까 금일간은 화인 관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거니까 명예가 좀 적절하게 좀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명예라는 것은 남들에게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가 혼자 그냥 화극금 된 사람을 칭찬을 해야겠다, 혼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고맙다 얘기하고 선물 줘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있을 때 나한테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내가 그거 잘 되지 않았냐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어깨가 으쓱 이렇게 올라가게끔 만들어줘야 이게 딱 화극금의 부분으로 관성이 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람들 간의 부분들, 그렇다고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미지가 안 좋은데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칭찬한다고 이러면은 이미지 안 좋아진 사람 더 뒤에서 헐뜯고 막 시기 질투하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막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절하게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혼자서 이렇게 1대1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금들은 항상 이 관성이라는 것이 이제 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남들과 관계된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명예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화일간의 수관성은 그렇지 않아요. 화일간의 수관성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관성인 거고, 막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그 무게감이 상당한. 그런데 금일간의 화관성은 그것을 계속 노출하고 싶어하는, 여기저기 배지 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견장 차고 완장 차고 이런 것들, 그런 게 금일간의 화관성, 뭐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오늘은 좀 이것저것 오랜만에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해서 1시간이 넘었네요, 벌써. 어쨌든 항상 그 화에 대한 부분, 이렇게 오행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엮여가는, 이제 얽히고 설키고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좀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화라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일간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화가 없는 사주,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올게요, 저는.